누가 촌스럽게 그렇게 차로 가요. 그 피디님이 뭔가 모르시나 본데. 네. 아니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피디님이 뭔가 요즘 세상을 잘 모르셔. 요즘 이 정도는 해줘야죠.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얘가 진짜 재밌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따라올지 요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위치를 정해서 저기로 가라, 쟤한테 갖다 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알아서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휙. 저쪽. 잠깐만. 이게 눌렀을 때 켜진다는 건지 눌렀을 때 꺼진다는 건지 이게 켜진 건가? 이게 켜진 건가? 녹화 중이었어요? 아 이럴 수가. 이게 여기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무서워. 갑자기 사람이 뿅 나타났다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막 무슨 여고괴담처럼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어요. 아, 빵빵하면 어떻게 사람 오는데 그럼 우리가 뭐 치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파여 읽기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태파여 읽기라는 게 있네요. 플러스 8210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한용 고객님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환하실 수 대한 고마운 택배입니다. 고객님께서 기다리시던 소중한 상품을 가지고 배송 출발합니다. 아무튼 뭐 알 수 없는. 근데 오늘은 뭐 자랑하시려고 또 이렇게? 아 오늘은 이 차를 썬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썬팅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사실 썬팅 안 돼 있어도 전혀 문제 없는데, 그리고 안 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자외선은 차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외선 자외선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의 유리가 모델 3로 오면서 생고뱅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유리 메이커가 유리를 제공하게 됐어요. 생고뱅이라고 하는 좋은 유리인 건 알겠는데 뭐 일단 유리의 평활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사실 각이 되게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곳에 유리를 일그러지지 않게, 상이 이렇게 어딜 봐도 일그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일그러지지 않는 유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팅어 같은 경우에 뒷유리가 이렇게 울룩불룩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그 정도예요. 어쨌든 이 테슬라 유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유리인 건 맞아. 그건 맞는데 아무리 그런 유리라고 해도 썬팅은 제대로 안 돼 있죠. 썬팅이 안 돼 있을 뿐더러 자외선 차단 유리도 아니에요. 어떤 유리를 쓰든 간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아니면 자외선이 그냥 들어온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는 자동차 유리는 다 자외선 차단 유리라서 실내에 있으면 타지 않는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자외선 차단 유리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유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안 써 있는 유리가 없어요. 이건 자외선 차단 유리예요. 이건 자외선 차단 유리인데다가 이 중간에 필름이 들어있는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제가 썬루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근데 테슬라의 이 유리는 좀 칭찬할 만한 게 여기가 이중 접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 접합 유리를 쓰게 되면 깨졌을 때 그 파편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깨질 확률도 적습니다. 깨지는 게 자파 현상이라고 해서 유리를 템퍼드 글래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유리가 깨졌을 때 우수수 이렇게 깨지도록 하는 열 강화 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 강화 처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응력이 생기게 돼서 그 응력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중 접합 유리는 그런 경우도 일단 없고, 그리고 만약에 깨지더라도 그 안에 유리가 붙어 있게 돼서, 그래서 무조건 이중 접합 유리가 더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이라면 조금 더 비싸진다는 거, 그리고 두꺼워진다는 거, 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은 그 중간에 필름에다 뭐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필름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UV 필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라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중 접합 유리고 이 중간에 들어간 필름이 지금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실내에 들어오면 자외선 적외선이 차단되고 가시광선도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어서 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 저는 가는 동안에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파란색일 때 켜져요. 깜빡이는 얘가 지 혼자 깜빡이 켰어. 왠지 난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깜빡이를 지 혼자 켰습니다. 제가 켠 게 아니에요. 근데 저기 차 있잖아. 그러면 요 빨간 차 때문에 내가 못 가. 요 왼쪽에 저 차 때문에 내가 못 가 하고 빨간색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나가면 자기가 핸들을 꺾습니다. 자기 혼자서. 지금 제가 꺾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너는 차선을 바꾸고 싶어 하니? 얘가 좀 운전하는 성격이 좀 급해요. 성격이 좀 급합니다. 운전하는 성격을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성격을 저는 매드맥스 모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툭 하면 그냥 막 차선 바꾸고 툭 하면 차 사이로 막 가고 뭐 이런 모드인 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얘가 자꾸만 차선을 바꾸려고 자기가 추월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간다고 하네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이 터널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풀렸습니다. 터널은 왜 사용을 못하죠? 요 터널이 안 되는 터널이래요. 아마 이게 차선을 여기가 지금 넘어갈 수 없는 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선으로 돼 있으면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얘가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사실 별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차선 바꾸는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바꾸는 기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램프에서 나가야 돼. 그럼 미리 차선을 거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앞차가 느리게 가. 그럼 추월하려고 이쪽 차선으로 가서 추월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요거예요. 보면 별게 아닌데 상식을 살짝 뛰어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차선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내가 굳이 차선 바꾸라고 차한테 지시를 안 했는데 차가 혼자서 굳이 차선을 바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을 너무 뛰어넘으니까 여기에 거부감도 있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얘가 차선을 언제 넘어갈 것인가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핸들을 그러면 안 잡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핸들 잡아야 됩니다. 핸들 잡고 언제나 최대한 안전하게. 그런데 페달은 그러면 안 밟아도 되는가? 페달은 안 밟아도 돼요. 아까부터 페달은 전혀 안 밟고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페달에 발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아무도 페달을 안 밟는 것 같아요. 테슬라 오너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페달 밟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요.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는 아니고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여기서 페달 밟을 일이 없죠. 그리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핸들도 굳이 이렇게 돌릴 이유가 없고 내비게이션을 돌릴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핸들은 혹시 몰라요. 이게 뭐 차가 알아서 돌려주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앞을 주시하고 핸들을 잡고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도 사람들이 아니 얘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잡으라는 거야, 귀찮다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얘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헬퍼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정말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절대 금지 품목인 것 같아요. 왼쪽, 잠시 후 우측 분당 수서로 램프로 진입하십시오. 지가 여기 꺾어서 나가고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요? 이런 어마어마한. 알겠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밖으로 지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면 이거 위험할 것 같아 하면서 지가 꺼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잠시 후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렁크 열려있고 문 열려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도 열려있어요.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근데 여기 문이 닫혀있는데 여기 왜 열려있냐고? 그거는 저기 이 썬팅 작업을 하려고 저기 이걸 속이기 위한 그걸 하나 했어요. 왜냐면 이거 문을 열면 창문이 자동으로 자꾸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닫힌 것처럼 하는 그 작업을 옆에서 하셨어. 여기 물이 들어가. 아닌데 밑에인데 안에 물인 줄 알았네. 쫄았잖아. 아니 이런 경우 다 있으시죠.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차가 쳐 있어. 저쪽에서 자꾸 차가 블루투스를 뺏어가. 그래갖고 전화통화 여보세요 하는데 차에서 들리고 있는 거지. 너무 짜증나. 그래서 요번 업그레이드에서 요걸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놀랍게 저렴한 가격으로, 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얼마인지는 결코 공개해서는 안 되는 히든 프라이스로 이렇게 차를 시공을 하고 갑니다. 이상하게 테슬라 오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 테슬라 슈퍼차저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아 이거 빨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고 싶네. 설치에 25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이번에 뭐 그럼 바뀐 게 그거밖에 없네. 시트에 앉았을 때. 이번 업데이트는요, 블루투스에 대해서 조금 똑똑해졌어요. 블루투스가 보통 차 밖에서 세차하다가도 전화 받다 보면 갑자기 차가 블루투스를 싹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운전자가 시트에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시트를 체크해서 앉아있을 때만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일단 있어요. 음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전화 통화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포먼스에 주행 모드가 하나 추가된다고 합니다. 주행 모드가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아마도 지금보다 퍼포먼스를 조금 더 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건지 요거는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처럼 제로백을 더 줄여주는 옵션을 돈 주고 팔았어요. 얼마 전에 한 200만원인가를 내면 그러면 제로백을 0.2초 줄여주는 그런 옵션을 나름대로 갖다 팔았더라고요. 그거를 롱레인지에다가 넣고 나면 이 퍼포먼스랑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너희 그렇게 섭섭해? 그러면 내가 이거 넣어줄게 라고 하면서 무료로 한 단계를 더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테슬라가 이런 걸 업데이트하면서 주행거리가 길어집니다. 좀 이상하죠?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래서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이 조금 더 먼 거리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바꿔줍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과 후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요거를 튜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실내 이게 하이그로시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이그로시 면적이 넓으면 차가 좀 아이폰도 아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트랙 모드 개선상 트랙 모드가 바뀌었대요. 트랙 모드 프리셋이 생겼어요. 트랙 모드 프리셋은 뭐 레이스 프리셋에서 레이스 모드에서 핸들링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50대 50으로 할 거냐 아니면 드리프트 프리셋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드리프트 프리셋으로 하면 뒤로 100%를 보내는 거예요. 회생제동 100%, 스테빌리티 어시스트를 마이너스 10%? 아무튼 네,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프리셋이 생겼어요. 트랙 모드를 설정해서 한용이 인제 서킷에서 어떻게 주행을 할 거냐, 앞으로 100을 할 거냐, 뒤로 100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회생제동은 어쨌든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빠르게 마모되고 브레이크가 과열된대. 회생제동을 낮추면. 회생제동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하니까 감속이 되겠죠. 브레이크를 덜 밟아도 되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기능입니다. 서킷에서 이걸로 한번 주행해 보고 싶네요.